아이고. 벌써 7째 장. 이 장은 왜? 왜? 하십시오. 제가 굉장히 안전하게 있으면 저렇게 남들이 불편해. 아니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다고. 그건 아니고. 책이 책을 못 가지고 오셨구나. 머리 염색하네. 염색하다가 무거운 거예요.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래. 머리가 워낙 좋아서. 그런 거는 저희는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이 보세요. 근데 저쪽은 고개를 못 돌리는 것 같아요. 너무 쑥스러워하네. 그게 어떻게 이쪽으로 노자랑은 상관이 없지만 여기 앉은 김기림 시집을 잠깐 보고 있었는데 네. 혹시 한 편 읽어드려도 되나요? 예, 좋은 내용 있으면. 제목은 연애의 단면입니다. 애인이여, 당신이 나를 가지고 있다고 안심할 때 나는 당신의 밖에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속에 내가 있다고 하면 나는 한 덩어리 목탄에 불과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놓아보내는 때 당신은 가장 많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애인이여, 나는 어린 제비인데 당신의 의지는 끝이 없는 밤입니다. 제비구만. 집착하지 않아 여기. 제비야. 네, 하나하나 집착하지 않아요. 아니 저 애니어라고 부르는 저 사람은 노자를 아는 사람이야. 그 바다와 나비 쓴 김기림 시집입니다. 그 시가 어떤 게 와닿았어? 요 아, 이건 저 그냥 첫 페이지를 딱 열었는데. 열었는데 그냥 나는 첫 문장만 이해가 돼요. 첫 문장. 뭐예요? 애니어.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것이라고 느낀 순간 난 당신 밖에 있다. 그 첫 문장만 난 딱 다 와닿고 나머지는 멘붕 상태입니다. 그리고 왠지 읽었을 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노자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노자 같다는 생각. 근데 우리 사는 게 보통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하고 3일 동안 붙어 있는 건 지옥 같다. 그건 아니지 않을까? 붙어 있을 때 지옥이면. 그 그리스인 조로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뭐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코 파고 뭐 빨냄새 풍기고 이러고 앉아 있고 또 담배를 계속 피우고 있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념, 사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열렬한 동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와닿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어떤 예. 거기 제 기억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어떤 여인을 슬픈 상태로 놔두는 만큼 죄악이 없다. 슬픈 상태로 어떤 여성이든 간에 저 사람이 음. 슬퍼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내버려 두는 건 거의 큰 죄악이다. 좀 슬픈 것 같아. 아니 죄악입니다. 시는 굉장히 뭐 이렇게 많은 내용도 몇 줄로 줄여놓은 게 시니까. 좋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 우리 노자를 읽다 보면 노자에 대한 독해를 잘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이전에 봤던 무의, 뭐 하지마 이런 것들도 그냥 뭐 적극적인 행위 자체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노자를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인위적인 어떤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읽는 것 이런 걸 좀 이제 안에 들어가 설명을 했었는데 이 장도 좀 비슷한 구절입니다. 뭐 이 장 구절 같은 제목은 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노자가 지향하고 있는 국가 형태에 대한 언급이 소국
과민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 규모 적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백성들 숫자도 적게 하라. 크게 이렇게 나라 확장시키고 뭐 힘센 나라 만들려고 하지 마라. 그런 주장을 하는데 왜 노자가 저런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잘못 생각하면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큰 나라 또는 뭐 부강한 나라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그런 형태로 읽힐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뭐 이 구절에 보면 그 일종의 문명을 인간이 만들어놓은 인위적인 어떤 문명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구절들이 노자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것들, 그 노자가 진짜 문명을 부정하는 건지 그런 오해도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음 장까지 이어지는데 보통 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신비주의와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다 이러면 도 그거 말로 표현됐을 때는 그거 진짜 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도라는 건 말로 표현 못하는 거다. 언어 영역 바깥에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노자를 그 설명하는 또는 번역하는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진짜 그런 거냐? 그것도 이제 일종의 잘못된 오해의 여지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장입니다. 물론 뭐 소국 과민은 그대로 설명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대부분의 이 당시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왜 노자가 소국 과민을 이야기를 했는지를 그 짚어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의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국가 정책 또는 국가의 이상적인 형태들 또는 바람직한 형태를 뭐 광토 중민이라고 표현하는데 넓은 땅, 많은 백성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땅을 넓히고 백성들을 많게 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뭐 저거는 뭐 하나를 형용사로 봐도 되고 동사로 봐도 되고 그런 건데 요런 그 세상을 만들려고 모두가 몰두를 하니까 그렇게 몰두하는 세상이 가져온 부정적인 부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무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유위를 지향하는 세상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유위를 지향하는 세상이 던져주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던져주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주변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나라 규모를 크게 하고 백성들도 많이 뭐 사람이 많다는 거는 이전 시대 전통 시대에는 강한 나라입니다. 사람이 많아요. 병력도 많이 뽑아낼 수 있고 생산력이 크니까 그죠? 그런 어떤 그 지향점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런 문제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이 어딘가 어떤 방향을 취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나오는 건데 요 안에 이제 요렇게 함으로써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이 앞에 이야기했던 자연이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그러니까 각각의 개체들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어떤 뭐 흐름들 그 자체 안에 있는 흐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는 뭐 모티브가 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전체적으로 그런 그 틀인데 조금 볼까요? 국가 체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회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라면 그죠? 그러니까 국가 체제를 어떻게 하느냐, 또는 뭐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뭐 인간이 그 문명을 만든 역사 이래로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고요. 동양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마찬가지고. 그 역사의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뭐 이전 시대와 또는 지역의 그런 것들의 장점들 또는 하나하나를 문제점들을 극복해 오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정치 체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게 또 뭐 이 안에도 어떤 체제든 문제가 없진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이런
그 구조를 보는 거는 사실은 이제 요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국가 체제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뭐 거울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장은 그 노자가 보통 소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소국 과민이라고 하는 국가 체제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지점들인데 이렇게 보면 될까요? 요 책 안의 내용대로 표현한다면 작은 것끼리 그러니까 규모가 크지 않는 것 또는 개인 각각들이 다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 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 뭐 경제적인 부분도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 권력이나 뭐 이런 것도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 어떤 체제를 만드는 데에는 이런 형태가 그러니까 광토중민의 체제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게 또 이제 도와 연결되는 거죠. 도 자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뭐 그 개체들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 내부의 동력에 따라 움직이면서 각각이 균형 잡힌 어떤 상태, 기울어지면 다시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이 그 평형을 이루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동력을 그 안에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동력들이 억압받지 않는 또는 그런 동력들이 작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광토중민보다는 소국 과민의 정치 체제가 훨씬 더 뭐 좋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그 주장입니다. 아나키즘의 그 소규모 공동체주의 요구들은 연결되는 거 예. 있습니까? 여기도 지금 그런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체제를 따르면 아나키즘적인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죠. 중앙의 그 통제나 뭐 이런 것에 따르는 사회가 아닌 사회니까 조그마한 집단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게 이제 집단뿐만 아니라 개체들까지에 적용되면 그야말로 아나키즘이죠. 자, 7장의 그 전체적인 문제가 뭔지는 앞부분에 살짝 이제 이 책은 항상 그렇습니다. 문제를 그 장에서 다룰 문제들이 제시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나라는 근대 약소국으로서 강대국의 간섭과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광복을 맞이한 뒤 국력을 키워서 다시 식민지가 되지 않으려고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정을 맞게 발전 모델을 세우면서 강대국과 맞설 수 있는 강소국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간혹 핵무장까지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하면 주위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으니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한 나라가 아니라 약한 나라를 지향하고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느냐라고 따질 것입니다. 지금 사회나 이전이나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죠? 바로 노자가 그런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약한 나라를 지향하는 거. 다들 나라의 규모를 키우고 사람을 늘려야 한다는 광토중민을 말하는 상황에서 반대로 소국 과민을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예를 들어 용돈이 많이 필요한데 부모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죠?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야 하잖아요.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면 돈은 많이 벌지만 시간이 들고 몸이 힘들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한 국가가 광토중민을 추구하려면 백성들에게 많은 고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상대 나라로부터 땅도 뺏어야 하고요, 그죠? 그러려면 군대도 강하게 키워야 하니까 군량도 마련해야 되고 병장기도 마련해야 되고 세금 많이 걷어야겠죠, 일단은. 일단 세금이 제일 많이. 예, 세금을 많이 걷어야지고 우리
손자병법에 보면 천리 떨어진 장소에서 전쟁을 벌일 경우에 군량을 소송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20톤을 가지고 출발하면 그 천리에서 직접 그 병사들에게 먹일 수 있는 군량은 1톤밖에 안 된답니다. 갔다 왔다 하는데 다 먹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뭐 모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려면 그게 다 세금이 되죠. 한 국가가 광토 중민을 추구하려면 백성들에게 많은 고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군량이나 무기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당시 국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노자도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허용하고 국민은 그저 따르기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몸이 못 견디면 그만두잖아요. 노자도 마찬가지예요. 광토중민 노선의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인정한다 치더라도 그것이 사람을 지나치게 괴롭힌다면 계속 그 방향을 이끌어가야 하냐는 겁니다. 끌려가야 하냐는 겁니다. 노자는 그걸 멈출 때도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노자가 소국 과민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스피치 교육 좀 시켜주세요. 목이 말라. 그러니까 일정한 시대적 한계와 시대적 상황과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되어서 소국 과민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이 나온 거고요. 그러려면 그런 부분, 부정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광토중민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소국 과민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도 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제시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뒤에 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면 이전에 그 상이라는 그 일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잠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그 부국을 추구하는 그 상태 자체를 상이 아닌 상태로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 말하면 어떤 그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하면 육아나 아니면 병가나 노자나 목표했던 추구는 전 똑같다고 봅니다. 그 상태에 도달하는 것. 근데 육아나 병가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서 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강해져서 우리에게 대적하는 상대들을 다 때려 눕히고 우리가 통일을 하면 저 상태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노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맨날 싸워서 통일을 하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겪게 되는 그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그 상황들이 얼마나 그 상황 안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거냐. 그냥 이렇게 아웅다웅 다툼 또는 크게 만들어서 통일하는 거기로 가지 말자. 꼭 거기를 가야 되냐. 상에 도달하는 게 꼭 그렇게만 돼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저는 노자류의 집단이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육아나 아니면 법가나 이런 사람들도 결국 이 상태로 가고자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그 노자의 생각들을 봐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 이 부분은 이제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고 광토 중민을 추구하고 있는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금에 시달리고 요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관리들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라는 표현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통치 체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세금이 무서워서. 그리고 산 속에 들어가서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면서도 못 내려오는 거죠. 그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 뭐 우리 도둑놈 할 때 도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도라고 하는 도적의 도라고 하는 글자는 원래 기원이 좀 명확하지 않아요. 뭔가를 훔치는 사람인 건 맞습니다. 우리 도척할 때 뭔가를 훔치는 사람인데 통치자의 입장에서 보면 저 도라는 용어가 굉장히 명확해지는데 통치자의 입장에서 도는 세금을 안 내는 사람입니다.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도죠. 우리 도의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 중국 소설의 수호지에 나오는 양산박계 호걸들 이런 사람들이 도입니다. 도. 그러니까 국가 통치 체제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 바깥으로 나와서 뭐 약탈 행위를 하는 건데 약탈 행위는 뭐 도적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건입니다만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도라고 하는 건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니까 국가 통치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세금 안 내잖아요. 그게 도입니다. 도라는 언어의 기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통치 밖에서. 그러니까 우리 뭐 지금 표현대로 하면 화전민, 지금은 없습니다만, 그 조선시대의 화전민들, 유랑민, 이렇게 살전 지역을 떠돌아서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다 도입니다. 도라고 하는 글자가 시대만 아니고 저희 때도 화전민 있었어요. 있었나요? 뭐 산골에 안 살아서 모르겠습니다. 저 어릴 때 친구가 화전민 집 아들. 뭐 지리산 자락이면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도라는 글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도라고 규정하는 집단은 국가 통치의 그 규제를 그걸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선생님 그럼 영세민 요즘으로 말하면 예. 그런 사람을 도 영세민? 그건 안 돼. 왜요? 세금을 내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사회적 취약계층, 그건 세금을 훔치는 사람은 아니죠. 세금을 안 내는 사람 그렇진 않죠. 아니에요? 안 내는 게 아니고 영세민이 세금이 내긴 사람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그거는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면 기도 하셔라. 뭐가 있지 않을까? 그 옛날에 제가 그 이런 이야기를 제 지인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의사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침술하고 그 제도권 밖에서 한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보통 야매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잠시 있어가지고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왜 싫어하냐 그랬더니 딱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걔들 세금 안 내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제도권에 돈을 벌고 있지만 세금을 내는데 그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쪽은 도들입니다. 친구사라는 자격증. 중국사자가 없어졌을까? 그게 아마 이전에 받았던 사람까지만 인정이 되는 그런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치료 능력은 더 탁월한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국무선 100살 넘게 살고 계신 분. 근데 아까 주선생님께서 상당히 은혜의 위를 척척이시는데 반응이 선생님 반응이 너무 뜨뜻미지근했는데 탁월한 해석을 해서 나도 영세민이고 싶다. 아니 사실 뭐 그 경제학의 그 이론 중에
수정되지 않은 수정 경제학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도조. 제가 말해 영세민도 도조. 그렇지 않나요? 미안합니다. 그 208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는 그 이야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13페이지 조금 읽어볼 부분이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 단락 거기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광토중민과 소국과민. 예. 시를 잘 읽으시는 거 보니까 새로 저기 쭉 돌아가면 조금씩 읽죠. 그 부분. 왜냐하면 이제 노자 원문이 뒤에 나와서 노자 원문 나오는 데서 좀 같이 보면서 가고 싶어서 저희들 다 읽었으니까 한번 읽으셔요. 저희 그럼 돌아가면서 읽을 겁니다. 근데 왜 막 떨어요? 이거를 권하면서 왜 막 떨어요? 쓰니까 책을 같이 안 보다 밥을 못 먹어서 그래. 광토 중민과 소국 과민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당시의 대세는 국가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었지만 노자는 국가의 규모를 작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자의 주장에는 나라가 크다고 해서 자유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예컨대 사람들은 저마다 적정 체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kg쯤 찌면 어떻게 되죠? 몸놀림이 부자연스러워져요.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고 기욱질머리인 것 같고 자기 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노자가 말하는 것은 이 시대가 무조건 몸집을 키우려고 하지만 크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일 겁니다. 예, 크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예, 예. 네. 제가 집에 가서 늘상 하는 말입니다. 예. 성인 말이 아니 성인 비호가 아니라 키를 말하는 겁니다. 키? 크다가 반비 좋은 건 아니다. 본인 키에 좀 만족하는 노자 생각 들어오고 맞습니다. 다 마찬가지. 큰 사람처럼 말씀하시구나. 거기 밑에도 그 노자 원문입니다.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번역만 좀 읽어주시죠, 같이. 어느 정도 가지고서도 가득 채우려는 것은 그만두는 것보다 못하다. 예. 어느 정도 날카로운데도 끝까지 벼리는 것은 오래 간직할 수 없다. 금과 옥의 보물이 집에 가득 있으면 늘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부귀하고 교만하면 스스로 허물을 받게 된다. 공적이 이루어지면 몸이 물러가는 것이 자연의 길이다. 예. 요게 이제 노자의 원문입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은 그죠? 부자에도 적당한, 근데 적당이라는 표현이 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걸 계속 지키려 하고 하면 걱정 많이 해야 되잖아요. 공정이 이루어지면 몸이 물러가는 것이 자연의 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성과가 일어나지만 자기가 뒤로 물러날 줄 알아야 된다는 몸이 이제 늙어가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건강이 몸이 좋아지고. 몸 전체 신체적인 거를 말하는 거야?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나는 그거가 아닌 내가 뒤로 물러나야 된다라는 그런 거. 그 이전에 그 앞구절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연은 이루어주긴 하는데 그걸 자기 걸로 소유하지는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또는 우리 일을 하면서 살잖아요. 일을 해서 뭔가를 이루었을 때 그 이루어진 거는 어떻게 보면 같이 그 일을 이룬 사람의 같은 그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같이 살고 있는 집단 전체의 그게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자기가 힘을 많이 썼다 할지라도 이게 내가 이룬 거야 내가 가져야 돼 이 생각은 갖지 말자는 거죠. 우리 사는데 필요한 것들 많잖아요, 그죠? 필요한 부분들을 충족시키는 거 그거에 부정해야 될 건 아닌 거고 그거 필요한 거죠. 그걸 넘어서지 말자는 겁니다. 소유나 이런 측면에서.
그 밑에 설명해 놓은 부분도 좀 같이 읽어줘. 아니 그렇다면 그러니까 당뇨에서 맞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뭐? 아니, 그 자랑하는 거라고. 뭘 잘하는 떨어져 앉았나? 공주신태 의미가 아까 말했듯이 내가 해석한 거는 이제 공이 이루어지면 공을 이루기 위해서 저 온갖 온갖 순간을 겪다 보니까 결국 내 몸이 안 좋아지고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물어봤는데 비슷하다고 답을 해줬다 이거 아니야? 맞지? 그럼 안 됩니까? 아니 그런 해석도 있지만 공주신태 의미는 정말로 몸 자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내 해석도 나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지. 예. 반대되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두기하고 교만하면 저 허물이 뭐 얻게 되고 뭔가 이루어지면 뭔가 또 손해 보는 게 있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 이런 의미니까. 네네. 그렇게 보면 열심히 공을 세우려고 아득바득 하지 말라는 걸로 네. 보는 거죠. 네, 네. 그것도 괜찮네요. 네. 그죠? 내 몸이 유지되는 그 상태에 막 그거까지 받쳐가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마라. 뭐 그 정도로 봐도 네. 사실 오늘 굉장히 몸이 피곤했어요. 그 바득바득 온 게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로세보다 지금 훨씬 얼굴이 그렇지. 반대로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왜 왔나? 상인 상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은 상황을 다양하게 해석하니 노자를 사람마다 얼마나 많이 다 해석하는 예, 맞습니다. 네. 우리 다음 장하고 그 다음 장이 어떤 장이냐면 노자의 후예들 뭐 이런 장인데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좀 이야기를 해보면 노자라는 사람은 그 관이라는 그 수문장이 선생님 한 글자 남겨주십시오. 이래갖고 툭 남기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뭐 깊이 연구해서 막 그 제자를 남겨놓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이 노자라는 책은 굉장히 시처럼 압축해갖고 해놔서 이걸 굉장히 뭐 대단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긴 한데 노자를 붙들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노자한테 직접 배운 사람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대단한 책인 것 같은데 뒷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걸 가지고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필요한 형태. 왜냐하면 이게 그 압축이 되어 있고 뭔가 이 내용 자체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군대 통솔하는 것에 필요한 병가들은 노자를 병가 형태로 그걸 하고요. 법가들, 한비자 같은 사람들은 이 노자에 대해서 주석을 제일 먼저 단 사람이 한비자거든요. 그러니까 법가의 틀에서 이 노자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뭐 신선술 이런 거 관련해서 해석하기도 하고요. 도교의 입장에서 또 해석하기도 하고요. 육아적인 것과 연결시켜서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제 이야기가 길어지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넓게.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아이 지갑에 10만 원이 있을 때와 1만 원이 있을 때 심리적 태도가 같을까요? 달라요. 10만 원이 있을 때는 불안해 보여요.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신경이 쓰이죠. 하지만 돈이 조금밖에 없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지영지 이제 어느 정도 가지면서도 가득 채우는 것은 그만두는 것보다 못하다. 예.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 두 번째 구절입니다. 예. 불가장구 예. 무엇인가를 날카롭게 하고 뾰족하게 만들어도 오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칼이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금방 손상되잖아요. 칼을 적당히 갈아야지. 너무 날카롭게 갈면 망가지기 쉽죠. 또 집에 금보화가 가득하면 원치 않는 손님을 불러들일 수 있죠. 금과 옷이 집에 가득 쌓여 있으면 오랫동안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 끝까지 좀 읽어주십시오. 이처럼 노자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반대 방향에서 사고하는 데에 익숙합니다.
무엇인가를 높이 쌓으려는 것에 대해 몸집을 크게 하려는 것에 대해 반성하기를 요구합니다. 크기 신화에 잠식된 시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부강병은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독점하려는 욕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욕망이 결국 사람과 사람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떡볶이 만든다는 겁니다. 예. 이 책의 중요한 그 두 선이,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이야기했던 뒤집어 보는 거, 뭐 하나 뭐였죠?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면적 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손님의 태도, 그 두 개를 계속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면적 사고, 이렇게 현상에 드러나는 걸 뒤집어서 이렇게 보는 것. 그 다음 구조는 뭐 대규모가 낳는 재앙에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광토 중민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작은 것, 그 소국 과민의 사고가 필요하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 내용을 이어서는 219페이지부터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좀 그대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국 과민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 체제가 그 이렇게 제시된 이유가 뭔지, 그 노자가 그렇다면 소국 과민이라고 하는 정치 체제로서 제시하고자 하는 국가 형태 또는 뭐 그 나라,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를 요 뒤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좀 읽어주실까요? 210페이지부터. 노자는 도대체 국가나 자신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려고 했을까요? 특정 방향이 국가와 사람을 우도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자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균형입니다. 다양한 현상과 관계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기와 규모를 키워야만 한다는 광토 중민의 방향은 일방적으로 큰 쪽으로 가는 것이지만 노자는 작은 것끼리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노자가 어떻게 균형을 강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읽어주십시오. 하늘의 길은 마치 활을 당기는 것과 같구나. 높으면 누르고 낮으면 들어준다. 넉넉한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보태준다. 하늘의 돈은 넉넉한 것을 덜어내어 부족한 것에 보태준다. 사람의 돈은 그렇지 않다. 부족한 것에서 덜어내어 넉넉한 쪽에 받들어 모신다. 참 멋있는다. 뒤 이어서 조금, 네네. 거기까지 좀 보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균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그 이야기되고 있는지를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노자의 구절입니다. 그죠?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솟아오르면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쪽을 눌러서 이쪽을 이렇게 키우는, 예를 들면 뭐, 공기가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놔두면 다른 것과 섞여서 이 부분들이 좀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죠?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언제나 이 과잉의 시대니까 이 당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마지막 표현이 인지도적 불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은 자연에서 맞추고 있는 이 균형의 방식대로 살고 있지 않다. 지금 인지도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광토 중민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그 국가 체제도 그 인지도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균형이라고 하는데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럼 균형을 어떻게 맞출 거냐? 균형을 어떻게 맞출 거냐? 사람은 능력도 다 다르고 그리고 뭐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의 크기도 다르고 요즘 같으면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수저도 다르고
뭐 경제적인 대부분 이제 요즘 그 문제는 경제적인 불균형, 불평등 또는 불균형 자체가 제일 문제가 많이 되니까 그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뭐 이런 부분을 찾아봐야 돼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집단이 그런 걸 조금씩은 하고 있죠. 아까 말씀하신 영재빈이나 예. 제가 그쪽이라. 근데 기본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국가 전체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상의 상태, 지속되는 상태가 가능하려면 균형을 이루어주는 쪽의 어떤 그게 있어야만 지속이 되는 거고, 나중에 가면 엉망이 되는 건데 그 균형을 이루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점점 더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예. 가위처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의 세상하고 자연의 세상하고 이전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기에서부터 뭐 모형을 가져와서 사람의 세상에 적용하려고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거만한 게 없을 것 같은데, 뭐 현실에서는 언제나 그런 것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 과거 같으면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왕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한 500년마다 한 번씩 뒤집어지고 어쨌든 그 재편이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념으로는 분명히 이게 맞는데, 뭐 노자도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워낙 짧은 거리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자 하나 여쭤봐도 되나요? 예? 그 기유 장궁여의 마지막 여자가요. 보통 같은 여자는 그 계집여가 들어가 그 여자를 쓰지 않나요? 이 여자를 쓰지 않나요? 같은 여 할 때? 그러니까 뭐 어디? 요여요. 아, 이거랑 이 같은 여랑 그거랑 좀 다른지. 예. 이 여자는 네. 어디 갔어? 요즘 글자가 잘. 이 여자는 요거는 우리 기호입니다. 기호. 의문문 또는 느낌표. 요 의문문일 때도 반어적 의문문입니다. 뭐이지요, 뭐 그 정도의 의미. 같다는 같은 의미가 아니고, 예. 그 뭐 여기 지금 기유장궁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뭐 직역을 하면 기자는 그냥 아마도 정도일 거고요. 아마도 당겨진 활과 같을 거지. 같은 것, 같다는 의미는 기유의 유자입니다. 오케이. 이 유자가 유사하다 할 때. 예, 유자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여자는 그냥 좀 부호고. 한문 문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게 좀 있구나. 그럴 수밖에 없죠. 허사라고. 감탄사가. 예, 그러니까 우리 표현대로 하면 진짜 의문문이거나 느낌표입니다. 그러니까 의문문이어도 그러니까 반어적,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동의를 구하는, 아름답지요 이렇게 물을 때 저 여자를 씁니다. 내용상 번역은 꽤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늘의 길은 마치 활을 당기는 것과 같구나. 오 과장님, 네. 이런 이제 허사가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데 네. 여기 허사 사전이 있어요. 오. 저기 선생님 책상에 허사 사전이 있어서 그거 찾아보면 이게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 이런 의미구나를 알게 됩니다.
회사만 알아도 문법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 한문을 웬만큼만 알면, 그 글자들은 알잖아요.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길장자, 활궁자 이런 건 아는 거니까.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문 문장을 가지고도 한번 보는 뭐 시간이 주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이제 요 책에서는 이런 이제 균형을 맞추는 거를 그러니까 뭐 부의 재분배 또는 뭐 사회복지 뭐 공정거래법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뭐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분배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그 지속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을 경우에 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많은 걸 갖지 못하면 나에게서만 그치면 모르겠는데 내가 능력이 없으면 내 아래 있는 사람들도 기회를 갖지 못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의 장구성, 그 지속성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각각의 개인들의 능력 이런 것들에 관점을 맞추어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측면에서 보면 그런 어떤 정책들의 가치가 훨씬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쉽지 않아요. 그 다음 2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도 비슷한 맥락들인데 조금 이제 관점을 바꾸어서 노자 원문과 같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좀 읽어주시죠. 노자는 칼을 쏠 줄 알았던 것 아니요. 222페이지. 예. 첫 그 단락부터. 노자는 강토 중민의 일 방향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므로 자연의 균형에 어울리는 소국 과민의 정체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자연의 균형은 다시 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도와 연결됩니다. 이제 도의 균형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거기도 좀 읽어주십시오. 어떤 것이 뒤섞여 이루어져 있으면서 천지보다 앞서 있다. 고요하고 횡하구나. 홀로 우뚝 서서 바뀌지 않는다. 두루 미치지만 어그러지지 않으니 세상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 나는 그 이름을 모르지만 억지로 글자를 붙여 도라고 부르겠다. 억지로 이름 붙여서 크다고 한다. 크면 떠나가고 떠나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다시 돌아온다. 예, 이게 이제 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도에 대한 설명이 균형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균형인지,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 도가 어떤 식으로 균형을 이루는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여기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 구절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뒤섞여 이루어져 있으면서 천지보다 앞서 있다. 그 다음에 고요하고 횡하나 홀로 우뚝 서서 바뀌지 않는다. 두루 미치지만 어그러지지 않으니 세상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 이게 도입니다. 뭐 앞에 주어를 보면 되죠. 그죠? 도라는 것은 천지가 생겨나기 전부터 있었다. 첫 번째 구절은. 그럼 두 번째 구절은 천지가 생겨나기 이전이니까 적막한 상황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그죠? 그게 고요하고 횡하구나 하는 거고. 그럼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천지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홀로 있는 거죠. 일단 그 도에 대한 좀 개념화, 도가 어떤 내용,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여기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루 미치지만 어그러지지 않으니, 이건 뭡니까? 두루 미친다는 뭡니까? 세상이 만들어져서 온갖 것들이 이제 천지 이후에는 만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 온갖 것들에 다 도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한 곳에만
관계된 것이라면 그것이 없어지면 도는 손상을 입게 되겠죠. 근데 이 도라는 것은 모든 것에 다 관계를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이 뭐 없어진다고 해서 이 도라는 건 뭐 손상을 입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자체로서 그대로 있는 것이니까. 이 세상의 어머니다라는 표현은 모르겠어요. 이거 뭐 일종의 시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도로 뭐 그게 뭐 원래 도라는 게 어떤 물건처럼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건 아닌 거니까. 자, 여기 이제 도에 대해서 조금 요 구절과 관련돼서 설명하는 그 부분 제가 좀 볼까요? 여기는 좀 읽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은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 도라는 게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자기 손에 있는 연필이나 호주머니 속의 지갑과 같은 구체적인 물건처럼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뭔가 이렇게 그죠? 우리 신이 있다라고 할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종교에 대해서 설명하는 분들은 신은 그런 식으로 있지 않다는 걸 꾸준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그걸 하면 돈은 마치 물건처럼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노자는 그러한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돈은 구체적인 물건과 같은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절이 바뀔 때 신이 지구를 갑자기 빨리 돌려서 계절이 바뀌는 게 아니죠. 계절의 변화는 태양과 지구의 움직임에 의해 때가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이런 자연현상 자체에 도가 있다는 겁니다. 도는 현상의 배후 어딘가에 있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도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현상의 배후에 있는 또 다른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는 하늘과 땅이 있기 전부터 계속 작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천하의 부모라는 겁니다. 천지가 있고 나서 도가 있었다고 하면 도는 시간에 좌우되는 구체적인 현상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신과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게 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라는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볼 때 뭐라고 불러야 할지 묻곤 합니다. 새로운 물건에는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처럼 다른 물건과 구별되는 이름을 붙입니다. 나는 그것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도 같은 상황입니다. 도라는 게 뭐 지금까지 있었던 그것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지만 일단 이름을 붙여야 하니 도라고 불러보는 거예요. 이것이 도라는 이름이 탄생한 맥락입니다. 거창한 비밀이 있으리라 기대했다면 실망이 클 것입니다. 도는 임시로 붙인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대체되지 않고 그대로 굳어진 것이죠. 그러니 반드시 도라고 불릴 이유는 없었던 겁니다. 훗날 사람들이나 사물이 나아가는 길을 도와 연관시키게 되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이나 사물이 나아가는 길을 도와 연관시키게 되었습니다. 띄어있기를 잘못하면 이것도 도가 원래 담고 있었던 의미가 아니라 그 이름이 굳어지면서 사람들이 도에 갖다 붙이게 된 의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길과 도를 연결시키는 것도 노자 책을 읽을 때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도라는 글자가 길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노자가 어떤 것에 대해서 도라는 이름을 붙일 때에는
그 길이라는 의미를 갖고 와서 붙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름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억지로 붙이게 된 것이 크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크다는 작다에 대응되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뜻에서 크다라고 한 것입니다. 요거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보통 크다라고 하면 우리 크다라는 말을 들을 때 떠올리게 되는 게 작다라는 용어잖아요. 작다라는 것에 반대되는 의미로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노자가 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기를 상정할 수 없는 크기를 넘어선 크기이기 때문에 대라고 붙였다는 거. 물론 대라는 것도 임시적인 명칭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크다는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읽으면 되죠.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 크다는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이 도 자체도 움직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이 동양의 그 사유의 바탕을 이루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움직임 속에 있다. 도도 움직임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한 지점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출발 지점에서 점점 멀어지겠죠. 그런데 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모든 사물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절의 변화에 견주어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일단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갔다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도라고 우리 이전에 그 반자 도지동 돌아오는 것은 도의 움직임이다라는 구절인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그 도의 성질을 파악할 때 이해하기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그걸 이해하는 걸로 계절을 예로 든 겁니다. 봄, 여름, 가을, 예. 그래서 마치 216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에 예. 그 자연은 자기 자리를 고집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그 마지막 단락 쪽에 하나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물러나고 갈마든다. 갈마든다는 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이렇게 해서 다시 그 자리로 다시 이렇게 돈다는 이 회귀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어떤 다시 돌아온다는 것과 연결해서 저는 이 구절이 되게 좋았어서 연결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데 저는 움직이면 사실은 계속 변한다고 생각하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에서 대단한 그 우리 보통 요거부터 갈마든다는 용어가 나와서 갈마드는 게 어떤 겁니까?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갈마든다는 우리 언제부터 여름입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거는 봄에는 여름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양을 따지면 그러니까 열기와 냉기가 있는데 이 열기가 요 냉기 속에 열기가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점점 이 열기가 냉기를 잡아먹어서 자기 그걸 키워가는 거죠. 그 완전히 체인지. 예, 갈아 들어가서 자기 영역을 넓힌다가 갈마든답니다. 그러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여름이라고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반이라고 하는 게 쑥 갔다가 이렇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와서 요 제자리에 돌아온다라고 그 상태가 되는 게 맞긴 한데 사실은 그 안에는 그 두 가지 그게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게 아마 반자동의 좀 더 적극적인 그 표현일 겁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예, 210.
입구를 했죠. 225할 전 225로 가면 됩니다. 225.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 그 부분. 그 이제 그 어떤 국가 체제를 그 유지하려고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도와 연관시켜서 잠시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이 지향하는 국가 체제나 어떤 개인의 삶이나 이런 것들이 도에 따라 사는 삶과 연결되는 형태로 이제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 225페이지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두다는 구절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정원 이거 좀 읽어주시죠. 도에 따른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도는 남자 도지동에서 보이듯 직선이나 발직장이 아니라 회귀하는 원운동을 합니다. 어느 쪽으로 나아갔다가 간 것만큼 다시 돌아오는 평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삶에서 평형을 유지하는 도를 담게 될까요? 도와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방임이라는 글자에 달려 있습니다. 방임이 뭡니까? 안 좋은 말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방임을 굉장히 무책임함 뭐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앙의 어떤 집중된 이 하나가 되는 세상, 그러니까 동일화시키는 세상에 너무 세뇌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방임 이러면 그것과 극단적인 뭐 무책임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건데 방자는 그냥 풀어놓는 겁니다. 방학, 뭐 학교에서 공부 억지로 시키는 걸 그냥 학교라는 틀 바깥으로 풀어놓는 게 방학이고요. 우리 동물들은 방목한 걸 다 좋아하면서 왜 사람은 방임하면 싫어하지? 우리도 방임해야 되는데 그러면 좋아질 텐데. 그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노자나 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노자도 그렇고 장자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라는 걸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뭔가 지시하지 않고 묵지 않고 그대로 놔둬도 또는 놔두어야만 그 사람의 또는 그 존재의 가치를 그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니까. 우리 보통 이제 사람은 성장기라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무조건 방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일정한 단계에서는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 1살, 2살, 3살, 뭐, 이런 뭐 아주 어린 시기에는 그냥 방임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런 건 좀 염두에 두시고, 예, 계속 읽어주십시오. 그 일방에서 노자가 시대의 광토 주민에 맞서 소국 반응을 주장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절에 나오는 노자 80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크기를 작게 하고 인민의 수를 적게 하라. 만약 인력보다 10배나 100배의 효율을 내는 문명의 이기가 있더라도 쓰지 말자.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을 귀중하게 여겨 멀리 나다니지 않게 한다. 편하게 멀리 갈 수 있는 수레나 배가 있다고 하더라도 타고 갈 곳이 없고 예리한 무기와 병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펼쳐서 쓸 일이 없게 해야 한다. 80장만 보면 왜 노자가 10배나 100배의 효율을 내는 기구가 있는데도 쓰지 말라고 하는지 의문이 생길 겁니다. 아니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길을 내버려 두고 고생하라니 노자를 꽤나 급박한 노인네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를 들어 집에 빨래가 수북하게 쌓였어요. 노자의 말에 따르면 그 많은 빨래를 세탁기로 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빨래를 해야 하는 거예요. 당장 미쳤다는 말이 튀어나올 겁니다. 노자가 문명의 편리함을 통째로 거부한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조금 더 어느 읽어주십시오. 노자가 문명의 이기를 비판한 것은 맞지만 송두리째 부정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부정이라기보다는 절제를 주장했다고 봅니다. 애초에 빨래가 수북히 쌓일 만큼 많은 옷을 소유하지 않는다거나 수레나 갑옷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할 때는 절제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은 편리한 기기이지만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그걸 보느라 대화가 단절되고 있죠. 이를 두고 여기저기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도 노자가 우려했던 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노자는 문명의 이기를 덮어놓고 많이 쓰자는 시대를 향해 과연 그런가? 라는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거기까지 일단 읽으면 여기서 예.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좀 제기해요. 예. 일단 이정환 선생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읽게 하세요? 왜요? 둘째 이정환 선생님 일두에다 이게 취임새를 내세요. 와 이거 그러면 안 됩니까? 사면 아닙니까? 전혀 안 됩니다. 마음이 가는데 어떡하고. 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버려 둬요. 그렇게 막 나타내지 말기. 혼자 사는 것도 서로. 저 무슨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들으니까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집에서 못 느꼈는데. 와, 저렇게 애정 표현. 야. 혹시 안 좋으십니까? 이제 얼굴이 빨개지네. 어머, 뜨거워. 열기가 느껴져.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러시냐. 눈이 갔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소국 과민 말을 못하세요. 절제를 해라. 어느 정도는 뭐 예, 그러니까 그 문장에 들어 있는 걸 과도하게 그 문장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예. 100배의 효율이 있는 기구를 쓰지 말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에 어느 정도 설명이 좀 공감이 갑니까?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뭐 가령 이런 것도 있죠. 아주 비근한 예로 저 걸어서 출퇴근할 때나 자동차로 출퇴근할 때나 걸어서 출퇴근하니까 몸이 건강해져요. 시간은 뭐 그만큼 많이 걸리고 좀 힘들긴 하지만 처음에 힘들었는데 시간도 뭐 낭비했다는 생각이 안 들고 몸과 마음이 더 튼튼해지니까 저는 더 행복해집니다. 이런 식의 것들이 많지 않을까요? 편리함이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편리라는 말을 좀 잘 살펴보면 그것도 관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편리라고 하는 건 목적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그게 편리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뭔가 성취를 한다라고 뭔가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을 때 그걸 빨리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건데 근데 뭐 노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를 빨리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사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걸어가야 돼 나아가는 어떤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죠? 그걸 빨리 당겨서 그 목표 지점에 빨리 도달해야 되는 것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자는 겁니다. 예. 근데 바로 밑에 걷는 게 얘가 나왔네요. 내가 제가 예습 안 했다는 게. 그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 밑에 단계를 좀 더 읽어볼까요? 주선님이 좀 읽어주시죠. 사유, 십백지기, 불용, 고구절. 또 예. 마찬가지 예. 상황이에요. 문명의 이기를 절대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도구가 있으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때도 거기에 의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심한 말로 기계의 노예가 되는 거죠. 편리한 도구가 있더라도 무조건 쓸 게 아니라 그걸 쓰면서 생기는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 보자는 겁니다. 장점과 단점 중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함께 고려해서 균형적인 사고를 하자는 거죠. 이렇게 보면 노자는 참으로 냉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노자가 기계 파괴주의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일단 거기까지가 이야기한 테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연결되어 있는, 앞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부분은 조금 이야기의 틀이 달라지는데 거기도 좀 읽어주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상처를 받기도 하죠. 연결 중독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리와 떨어져 있으면 불안하니 자꾸 연결하고픈 거죠. 그런데 노자는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좀 원문 읽어주십시오. 백성이 끊임없이 확장되는 한자 대신에 다시 매듭을 엮어 쓰도록 하고 아주 단순한 문자가 결성입니다. 제 고장의 음식을 달게 먹고 제 고장의 옷을 아름답게 여기고 제 고장의 집에 편안해하고 제 고장의 풍속을 즐긴다. 이웃한 나라끼리 서로 바라보이고 개 짖고 닭 우는 소리가 서로 들리더라도 백성은 늙어서 죽을 때까지 서로 오가지 않는다. 예. 뭐 일단 뭐 이렇게 보면 요즘 사는 삶과는 완전히 다르죠. 네. 그죠? 온갖 그 맛있는 거 있으면 다 찾아다 다니고 그 찾아다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라고 강요를 하잖아요. 찍어가지고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안 가면 안 될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것도 여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자극하면 욕망은 끊임없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바람인 것 같습니다. 일종의 어떤 이렇게 짐을 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본 것 중에 뭐 맛없는 맛으로 여겨라 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들 좀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선생님 하시죠. 마지막 구절에서 이웃나라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했으니 거리가 아주 가깝다는 뜻입니다. 닭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깝습니다. 그래도 늙어 죽을 때까지 왕래하지 말라고 합니다. 연결 중독증에 걸린 우리로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미기고 안기거라 기소 자기가 사는 곳에서 편안하게 살라고 합니다. 주인이라면 미지의 곳을 남겨두지 않고 찾아가야겠죠. 노자는 주인이 아니라 손님의 자세로 살아가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곳에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일단 거기까지 예. 여기 지금 뭐 연결 중독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혼자 못 있는 사람들 많죠. 대표님이 연결 중독증이세요? 그러니까 계속 뭐가 와? 일일 중독. 뭐 혼자 이렇게 있더라도 이걸 들고 있으면 혼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뒤집어 놨습니다. 그죠? 이렇게 들고 있으면 연결이 된 상태로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세계가 넓어지긴 합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만 적절한 선이라는 게 그게 힘든 거죠. 그리고 그걸 넓혀진데 자꾸 자기를 맞추다 보면 그게 떨어지면 못 버티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생각하고 혼자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서 자기 세상을
이렇게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완전히 떨어져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혼자 있는 시간도 가치 있는 시간과 같은 가치를 둘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런 게 필요한 거고요. 그냥 혼자 떨어져서 자기 세계만을 만들고 사는 사람, 그 사람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반대로 자기 세상이 없는 상태에서 연결된 삶 속에서만 자기를 그 위치 지우는 것도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 두 개가 사실 좀 이렇게 잘 조화내지는 균형을 맞추어야만 되는 건데, 연결되는 세상에 사는 거는 요즘 점점 더 쉬워지죠. 뭐 사람들 간의 관계만 꼭 연결되는 게 아닌 거니까, 그죠? 그 쉬워지는 쪽만 계속 찾아가다 보면 이상한 형태로 그 관계망 안에서 자기 매김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대면의 관계의 그 관계 맺음망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관계 맺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쪽으로 너무 간 거죠. 근데 점점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 카톡이 생겨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카톡이 여러 명이 공유를 해서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와야지만 여러 명이 동시에 통화할 수 있어? 이거 있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각자 집에서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네? 막 이거 되게 획기적이다 이렇게 처음 했다는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영상으로 나타나니까 그렇죠. 우리 직접 안 보거든. 이렇게 이것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것도 보는 것도 영상 통화도 점점 그래지는 것 같아요. 혼자 고요히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고 있어. 제가 어젯밤에 한 10시 반인가 TV를 보는데 KTV인가? 거기서 어떤 은퇴한 신부님이 지리산에서 혼자 살아요. 나 봤어요. 네, 거기에 그 양반 현판에 써 있었죠. 독립불고. 그때 찾아봤어요. 독립불고. 독립불고가 써 있는데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다. 뒤는 둔세 무민인데 세상과 떨어져 있어도 근심이 없다. 그러니까 독립불고라고 자기가 팍 새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좀 뭐 많은 신도들을 보고 있던 스님이어서 맥바가 신부여서 큰 차이 아닙니다. 저 지리산 산쪽 들어가서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정규 행사를 하는데 저 밑에까지 저기 정규 행사 못 내려가는 마을 사람들 몇 사람 모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독립불고 좋은 말이다. 혼자 있지만 두려움이 없다. 인생 세상과 떨어져 있어도 걱정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하여튼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시간 계속해서 아침 깰 때부터 잘 때까지 이렇게 단톡방에서 막 울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아예 소리를 꺼놓고 있는데 조용하게 또 TV를 보더라도 혼자, 영화를 보더라도 혼자 조용히 집에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누구랑 보게 되나요? 네? 누구랑 같이 보게 되나요? 옆집 아줌마 같이 보자 카톡 해가지고 옆집 아줌마 너무나 외롭다. 와이프요? 문명 속에 진실이 있어요. 전 누구랑 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독립불구,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겁나지 않다라고 이렇게 써붙인 걸 보면, 야, 혼자 있는 거 굉장히 겁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외롭다는 거 참 겁이 날 수 있잖아요. 나 혼자다. 반대로 보면 정말 제가 소외당한 거잖아요. 소외당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런 거죠. 그룹에 끼지 못하는 느낄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이 거부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교수님 말씀하신 게 너무 방금 쿵하고 와닿았는데 평소에 혼자 있는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했으니까. 생각했다는 거는 두려움이나 뭔가 고민도 같이 동반됐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강함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아서 새겨서까지 그걸 계속 또 자꾸 보고 싶고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는 거고. 자신 300시간 살려고 만들었잖아. 그분은 근데 신부님이면은 어찌 보면은 속세에 있어도 혼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것이 익숙지 않은 것인가?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분은 이제 카톨릭에 이제 유학하고 그분이 그 이제 직급이 있는데 높은 직급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대 교수 부산에서 하시다가 신도들도 그러니까 신도 이거는 사실은 여기는 카톨릭 직영점이에요. 교황 밑에 쫙 이제 수직 관계 이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누릴 만큼 다 누린 편이고 그리고 이제 혼자 사제는 평생 혼자 사는데 이제 하루에 5번씩 무조건 혼자 미사를 드려야 돼요. 무조건 이게 의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단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는 거기 그 나온 것 중에 제일 좀 감명됐던 게 기도를 하지 않는 사제는 엎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연세가 많으세요 그분이? 거의 이제 80 넘으셨죠. 왜냐면 은퇴 사제이기 때문에 은퇴 사제는 70까지인가 지금 그러고 이제 최소한 80은 되고 그래서 은퇴하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신자들을 위한 공간 자기 거지만 이렇게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그 저 구절이 좋았던 이유는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면서까지 썼다는 게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나는 강한 사람이야 그럴 법한데 자기 약함을 계속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엎어진다. 누구나 근데 기도가 아니라도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엎어지는 건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 되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현판에 새겨가지고 그걸 있었다는 게 참 교수님 말 간단하 연세가 80이면 그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한다는 게 두려움에 먹힌 사람도 있고 그죠? 그 두려움 자체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걸로 가는 거죠. 그죠? 두려움을 경험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혼자 있는 사람은 나 안 두려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네. 그런 의미가 용기가 그러니까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지만 극복하는 게 용기입니다. 혼자 혹시 죽음과 관련된 것도 아닐까요? 혹시 혼자 있다라는 게 죽음과 연결돼서 무섭다. 근데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죽음에 대한 완전 태도가 바뀌었는데 예전에 죽음은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고 뭐 오늘 죽어도 내 명이 오늘까지는 할 수 없는 건데 제가 사실 여기 온 이유도 아까 초장에 말씀드린 게 어떻게 하면 남아있는 삶을 좀 의미 있게 살다 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가 이제 알게 돼서 보는 거서 내가 뭔가 생각을 좀 더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좀 풍요롭게 하고 싶고 나 얘기를 다른 분들의 책을 읽는 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 이래서 온 건데 저는 그래요. 죽으면 할 수 없지. 왜냐면 내 명이 여기까지는 할 수 없는데 내가 뭘 하다가 죽어야 되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요. 어차피 누구나 죽으니까. 그래서 저는 죽음에 대해서 두렵다고 하지 않으면 거짓말이겠지만 죽음이 온다고 해서 내가 난 그 순간에 뭘 하고 있는 게 가장 의미가 있을까? 그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무섭죠. 근데 대비를 좀 잘해놓고 고항? 아니 이게 되게 저는 나올 때 모든 세팅을 서랍부터 내가 오늘 죽어도 뒤졌을 때 이 사람 정말 저 정리정돈 잘해 이렇게 항상 나와요. 항상 내가 죽을 걸 대비해요. 왜냐면 내가 그래도 막 증서는 어디 있고 그 다음에 아이는 어떻게 공부시켜야 되고 또 완전 세팅을 저는 이게 눈 감고도 서랍에 뭐가 있는지 다 알게 위치를 딱 주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위급한 상황에 전화가 오면 그거 어디 있어? 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급한 상황이면은 큰일 나는 거니까 완전 세팅 내가 지금 죽어도 이렇게 다 찾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올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이 문득 어느 순간부터 들었는데 내가 지금 나가서 이 집에 못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랬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고 나서는 더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가요. 다 살아가요. 다 살아가는데 나로 인한 불편함을 겪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 다 책임질 필요도 없고 마음적으로 책임에서 이제 자유로워진 거죠. 왜냐면 나는 지금 죽었어. 할 거를 했으니까. 그런 의미죠. 네, 네. 공정하다. 근데 대단하죠. 그게 근데 어머님도 막 어떻게 해야 돼, 뭐 상도 어떻게 되고 다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내가 없어도 불편함 없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다 어떻게든 살아요. 하는데 죽은 사람이 더 행복하죠. 그렇게 보면. 근데 난 신경 안 쓰니까.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한 불편,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엄청 막 이렇게 엄청나게 누구를 희생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없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내가 가는 사람의 예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나와도 내가 죽어도 또 하나를 준비해놨으니까. 자제분이 어떻게 되세요? 하나예요. 딸, 아들? 중3. 아들? 아들 하나. 아들. 근데 어떻게 해도 예전에 이사 오기 전에 저희가 이제 방배동에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뒷집에 그 애기 엄마가 목을 매서 죽었어요. 근데 그래서 나는 걔가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했는데 잘 살더라고요. 근데 물론 정신적으로 되게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좀 많이 엇나갔는데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요. 죽은 사람은 근데 그 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엄마가 죽었을 때 내 엄마를 좋게 기억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엄마가 죽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다 가구나. 그걸 있어야지 남은 사람들이 그래도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좀 행복이 아니라 좀 뭐라 그러지? 어차피 다 죽으니까 죽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되게 홀가분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저 컴퓨터에도 다 찍어서 학원에 만약에 운영비는 어디서 나가고 어디서 돈을 찾아야 되고 이거 다 파일에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제가 죽더라도 남편이 열어서 다 이게 처리가 확 하면 되고 근데 세금은 또 어디다 세무서에 맡겼고 이거 다 하니까 그냥 파일 하나 열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죽음을 항상 옆에 놓고 있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죽음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옆에 두고 계시는 분이. 언제 그러니까 그게 해야 되니까. 걱정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죽음을 옆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삶이 훨씬 좋답니다. 예. 그러니까 죽음을 옆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니까 그 죽음을 옆에 놓고 살아가면 이 삶의 내용이 훨씬 더 알차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실제로 예를 봅니다.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게 되게 편해요. 그 마음이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상관없어. 그리고 누구나 죽어. 근데 내가 오늘 가냐 내일 가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지. 제가 제 조카도 막 초등학교 1학년 때 딱 죽었거든요. 근데 교통사고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수의를 그 아기 수의를 사러 갔는데 그 수의를 맞추시는 그 할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땡감이 먼저 떨어질 때도 있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익은감이 먼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차례가 없다. 제가 그때 딱 생각한 게 그렇지 순서는 없으니까. 그때도 피가 차가워지더라고요. 이게 차가워지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때마다 뭔가 각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몇 번의 경험으로 그렇게 준비 대비를 하게 된 거예요. 네네. 그거 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다들 그런 건 아닌가. 그렇죠. 그 사람마다 조금 기본적으로 그렇게 살아오셔서 그런 거 같아요. 아마 다른 근데 분들도 굉장히 뭔가 준비를 잘 하시고 이렇게 살아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 나랑은 너무 다르네.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가 있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수업이 노자 수업 진행하면서 뭐냐면 내가 덤으로 가는구나. 이게 어차피 죽을 건데 언제 죽느냐에 차이지만 이게 오늘 수업을 즐겁게. 그러니까 깊은 것 같아요. 신기하다. 저랑 아주 반대인데 저도 행복하거든요. 행복하면
자, 오늘 마무리 좀 할까요? 229페이지 거기 두 번째 단락도 좀 읽어봅시다. 현대 주선님, 구선님 좀. 예. 현대인은 한편으로는 여행을 좋아해서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가본 곳의 경험과 견문을 넓히려고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따로 떨어져 있는 곳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곳을 넘어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죠. 여기서는 후자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시다. 노자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 관계라는 것이 과연 자유만 주느냐고 묻습니다. 예. 여러분이 일요일이라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친구에게 연락이 옵니다. 애인에게 차였으니 나와서 위로 좀 해달래요. 그래서 쉬고 싶다니까 그러고도 친구냐고 원망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피곤해도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나갑니다. 사람과 맺는 관계가 늘어날수록 이런 일들도 더 많아집니다. 노자가 반성하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관계를 맺고 영역을 넓힌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가 하는 점이에요. 오히려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측면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서술되는 게 맞겠죠. 예. 조금 더 읽을까요? 예. 예. 노자가 말하는 소국 과미는 단지 규모를 줄이자는 게 아니라 외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말고 개체로서 지켜야 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요 부분도 어쩌면 이 단락의 그 핵심이 담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을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새로운 연락이 왔다는 신호음이 수시로 들려요.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그 소리에 신경 끄기가 어렵죠. 별 내용이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열어보잖아요.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옆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신경이 쓰이고 수시로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일에 방해를 받아요. 결국 스마트폰이 주인인지 사람이 주인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사람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을 쓰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 작동할 때마다 사람이 반응을 보이잖아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역전되는 거죠. 우리는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서 잠시라도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예.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종결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극단적으로 글자 그대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다층적인 시각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다층적인 측면의 어떤 측면을 비추고 있는 글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측면도 있구나. 이런 측면은 이해가 되는구나. 이런 측면은 맞구나.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 이런 거 여기 이야기하는 거 이런 부분은 맞지만 이런 부분도 있지 않아.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제시해 놓은 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걸 한번 되짚어 보면서 자기 생각도 여기 좀 넣어보고 또 서로를 이야기도 해보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걸 하면서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 혼자 있을 때의 그 힘을 키워줄 수 있는 거죠. 그냥 그것에 어떤 주어진 것에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죠? 저는 책들을 읽을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봅니다. 이게 책으로 써놓고 대단한 사람이 써놓은 거라서 이게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측면도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식으로 읽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 도연병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그림을 통해서 앞에 이야기했던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이야기를 더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여 정리 감사합니다. 오과장은 대기 내지 말아. 운영지인데. 운영지 무슨. 오니 아들아.